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쳐쓰기 단원에 나오는 소리내 읽기 그리고 베껴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가 이번 독서와 작문 과목에서는 독립된 성취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많은 선임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논의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글을 10번 쓰는 것보다 글을 3번 쓰고 고쳐 쓸 때 훨씬 더 글쓰기 실력이 높아진다고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해서 연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글쓰기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고 교단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글쓰기를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하고 교단에 세우는 것이 아쉽지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따로 글쓰기 공부 모임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그 중에서 유명한 공부 모임은 은유 선생님, 글쓰기의 최전선을 쓴 그 유명한 은유 작가의 글쓰기 공부학 모임이 제일 유명한 곳이고요. 지역마다 작가들이나 언론인들이 여는 글쓰기 공부방들에 참여해서 뒤늦게 공부하면서 글쓰기를 수련하는 국어 선생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방법을 이 교과서에 담았습니다. 널리 모든 글쓰기 교재에 모든 글쓰기 단행본 책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소리내 읽기. 제가 수업 끝나고 글쓰기 수업을 끝나고 학생들의 글을 보고 제가 고쳐쓰기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상한 문장, 어색한 문장을 제가 표시하고서 학생을 불렀을 때 얘기합니다. 저는 1대1로 고쳐쓰기 지도를 하거든요. 요 문장을 소리내 읽어볼래?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어색하네요.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2명은 소리내서 읽어도 이상한 걸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의 8은 소리내서 읽으면 눈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어색하다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내 읽기는 어색한 문장을 발견할 때 되게 좋습니다. 묘하게 눈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소리내서 읽으면 눈으로 볼 때마다 속도가 7배 정도 늦습니다. 7배 정도 늦기 때문에 뇌가 더 차분하게, 사람의 몸이 더 차분하게 그 문장이 적절한지를 점검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이상할 때 그것을 소리내서 읽으면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고쳐쓰기 지도를 할 때 일단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애들이 해보면 학생들이 많이 실행을 안 합니다. 귀찮아가지고 눈으로 보지 잘 안 읽어봅니다. 매우 성실하고 자기관리력이 좋은 학생만 교사가 지시할 때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래서 1대1 지도를 할 때 이상한 문장이 있을 때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먼저 이 문장 소리내서 이 3줄 읽어볼래? 이렇게 하면 학생이 스스로 깨우치거든요. 그 다음에 못 깨우치는 학생들만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선생님의 수업이 수월하고 그리고 효과도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일단 소리내서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 그럼 그 문장을 고쳐야 되잖아요. 해결 방법은 소리내 읽기로 안 됩니다. 소리내 읽기는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이고요. 해결 방법, 제대로 된 문장을 쓰는 방법을 연습할 때 쓰는 좋은 방법은 베껴쓰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필사라고 많이 합니다. 필사라고 많이 합니다. 필사는 좋은 문장을 이렇게 뺏겨 쓰면서 훈련하는 방법이고요. 아주 고대로부터 공자님, 예수님 시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문자 언어가 탄생하고 문자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좋은 문장을 뺏겨 쓰는 방법은 계속 글을 쓰는 주요한 공부 방법이었고요. 오늘날도 굉장히 쓸모있는 방법입니다. 원래 A4 한두 쪽 정도를 쓰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요즘에 필사를 많이 해본 분들은 요즘에 좀 사람들의 호흡이 좀 짧아졌잖아요. 저도 A4 한두 쪽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잘 못 따라합니다.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5줄만 뺏겨라. 이것도 괜찮습니다. 책에서 괜찮다 싶은 부분을 5줄만 뺏겨라. 네가 만약 서평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서평 잘 쓴 서평을 찾아서 5줄만 뺏겨봐라. 그러면 그 느낌이 날 거다. 학생들이 서평 쓰기 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 시작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될지 분명히 교사가 설명해 줍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설명 듣는다고 다 알아듣지 않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막상 하려고 그러면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신문사에 가서 서평을 검색해라. 주로 서평을 연재하는 사람들은 서평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뭐 한겨레 21이나 뭐 주간 경향이나 뭐 이렇게 매체에 가서 서평하면 이렇게 서평이 나오거든요. 그 한 서너 편 정도 골라서 시작 부분을 5줄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글 마무리, 말은 쉽습니다. 글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다시 짚어주고 감동적인 구절로 끝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다 있지만 그런 얘기 들어도 막상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럴 때는 잘 쓴 서평을 몇 편 골라가지고 글의 마무리 5줄을 이렇게 손으로 옮겨 적어봐라.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쓰는지 느낌이 옵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광지라고 청나라 학자가 쓴 문장을 우리 교과서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만 이동무라는 조선시대 때 유명한 학자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소리내서 100번을 읽어도 한 번 손으로 써보면 훨씬 더 마음이 움직이고 많이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으로 쓰잖아요. 느립니다. 요즘에 인지심리학자들이 독서에 대한 연구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눈으로 볼 때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소리내서 읽잖아요. 속도가 느립니다. 손으로 쓰잖아요. 더 느립니다. 느려질수록 뇌의 작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깊고 풍부하게 그 글을 읽는다. 이렇게 최근에 뇌과학에 기반한 인지 연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쓰면 훨씬 더 천천히 그 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사람의 몸과 뇌가 반응해가지고 더 깊게 그 문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싶을 때 필사라는 방법이 있다는 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뭐 활동이나 수행평가를 이렇게 쓰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